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LNG 선박 건조 기술력이 정말 형편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 조선사들이 이 돈이 되는 크루즈선을 왜 만들지 못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 조선사들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제 경쟁국인 중국의 이 LNG선 건조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앞으로 발주되는 대부분의 LNG 선박들은 국내 조선 3사가 수주를 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8년에 중국 후동중화가 건조한 글래드스토너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다루긴 했지만은, 당시 이제 이 선박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 일반 터빈 엔진으로 만든 배가 아니라 현재 주류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이중 연료 추진 엔진으로 건조한 중국의 첫 선박이었기 때문이죠. 보통 이제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박 수명이 최소 수십 년인데,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2년도 채 안 돼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고쳐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고치지 못해서 폐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정말 수리가 불가능한 그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서 배가 사라졌을까요? 폐선이 돼서 고철이 됐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 2016년에 건조된 이 글래드스토너는 현재 그 호주와 중국을 다니면서 매월 1회씩 정상적으로 선적, 운송, 하역을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2018년,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그 선박이 그 고장이 났을 때, 그때 당시의 히스토리를 보면 2018년에 수리를 하고, 그러니까 7월에 수리를 하고 8월부터 이제 매월 1회씩 운항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당시 이슈가 됐던 이 글래드스토너의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수리를 한 건 맞지만 심각한 기술 결함이 있어서 수리가 불가능해지는 바람에 폐선이 결정되었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버젓이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폐선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정보를 볼 때 폐선이 됐다는 건 그 당시에 희망 섞인 추측이 와전이 돼서 확산된 오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과거 2001년 그 일본의 이제 LNG 운반선의 선가는 지금보다 높은 2억 5천만 달러였고, 그 당시 한국의 LNG 선가는 1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은 국내 조선사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이제 일본은 이런 식으로 이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 품질이 떨어진다, 운항하다가 멈출 거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의 제목처럼 덤핑 제소를 하겠다,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술력을 더 강조하는 게 아니고 깎아내리기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국내 조선 3사는 그 사이에 기술력을 증명해 보였고, 그 이후에 LNG 선박 시장은 국내 조선 3사에게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조선 시장에서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LNG 벙커링선인데, 현재 그 한국과 중국의 선가 차이를 보면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몇 년 전에 중국의 후동중화는 이 LNG 벙커링선을 인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를 두고 국내 언론에서는 중국이니까는 품질이 떨어진다, 덤핑이다, 우리만 최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류의 홍보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홍보 방식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일본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상대방을 무조건 깎아내리기보다는 왜 국내 조선사들이 언터처블인지 그런 걸 설명하고 좀 그런 걸 설득하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의 기술력이 형편없다고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점은 그 현재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이 국내 조선사들이 크루즈선을 손을 못 대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 한국에서는 문화로 자리가 안 잡혀서 그렇지만, 현재 크루즈 산업은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인데요. 지금이야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이 크루즈선 건조를 거의 못하지만, 예전에는 한국이 이 크루즈 산업이 커졌을 때 가장 큰 수혜국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크루즈선은 우리가 그 초대형 유저선이라고 부르는 VLCC보다 약 10배가 높은 그런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국내 조선사들의 고부가 주력 선종이 LNG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한 척당 2억 달러 초중반인데 비해서 이제 크루즈선은 한 척에 5억 달러, 많게는 1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부가가치, 그러니까 초고부가가치 선박까지 건조하면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은 어마어마해진다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조만간 이 크루즈선 시장은 이런 이슈도 좀 앞두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로 5년 뒤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년 뒤에 엄청나게 많은 선박들이 폐선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폐선을 앞두고 평균적으로 한 30년 이상 정도로 운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노후 선박 교체 사이클이 온다는 것이죠. 그럼 단순히 이런 엄청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왜 국내 조선사들은 이 크루즈선 건조를 주력으로 삼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 일단 국내 조선사들이 이 선박을 아예 못 만드는 건 아닌데요. 지난 2006년에 이 삼성중공업은 이 크루즈선보다 하위 단계인 노포크 여객선 3척을 건조한 이력이 있었고요. 현재는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한 해 만에 하고 있지만은 이런 건조 이력이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보시는 것처럼 27,000톤급의 크루즈형 카페리선을 수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포조선이 건조한 이 사진, 그러니까 선박 사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삐까뻔쩍한 약간 크루즈선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럼 국내 조선사들은 왜 전 세계 선박 건조 기술의 대부분을 국산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박들을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한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의장 작업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크루즈선은 의장 작업이 전체 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서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장 작업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두 번째 문제점인 여기 이런 샹들리에를 비롯해서 이 의장 부분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기자재를 유럽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자재 비용과 생산성에서 유럽을 따라가기가 힘든 것이죠. 보통 한국 사람들 집에 가보면은 LED 등이나 형광등 등을 달아놓지 집에 샹들리에를 달아놓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크루즈선에 사용되는 이 기자재가 국산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품들을 대량으로 사오는 비용이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배를 만드는 이 하드웨어 부분에는 기술력이 있을지언정 이런 객실이나 내부 인테리어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갈 길이 먼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크루즈선을 탔는데 내부가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를 타고 싶은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외에도 부두나 저반 시설, 터미널 같은 이런 항만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딱 한 가지만 꼽아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선박 건조 기술력이 정말 엉터리인지, 그리고 국내 조선사들이 크루즈 선박 건조를 못하는 이유 한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